퇴직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막막함, 불안함, 혹은 해방감? 50대라는 나이는 애매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지만 정작 직장에서는 퇴직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기엔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죠. 가족들은 당연히 당신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이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질문이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머릿속에 맴돌죠.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 국가에게 기대지 마세요.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현실 조언. 나이 들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정신적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노후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준비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나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쁜 세상입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돌봐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기대했다가는 큰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내 친구 민호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호 씨는 평생을 은행에서 일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를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민호 씨에게는 손 벌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충격을 받았죠.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국가에 기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나 복지 제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국가의 복지 시스템도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노인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연금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노인들이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국가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시스템도 언제든 변화할 수 있으며 개인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한 이웃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을 하지 않았고 국가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던 집을 매각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내가 더 일찍 노후 준비를 했어야 했어라고 말하며 후회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 조금은 와닿으셨나요? 결국 자식도 국가도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 독립을 위한 철저한 계획.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2.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돈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그 돈을 쓰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3. 취미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재정적 독립과 건강이 갖춰졌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된 삶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배움과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4.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60대, 70대에도 일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으로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은 금전적인 이익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5.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세요.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 방법, 스스로에게 투자하라.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을 권유하고 새로운 일을 찾기엔 나이가 많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더군다나 가족들은 여전히 나에게 기대고 있고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느껴지죠. 퇴직 이후의 삶이 막막하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정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식도, 국가도 결국 나를 완벽히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식이 나의 노후를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늘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내 친구 민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민호 씨는 평생을 은행에서 일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자신도 살기 바빠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큰 충격을 받았죠. 이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 의지하는 것도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국가가 마련해준 연금이나 복지 제도를 통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 시스템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황, 인구 고령화, 정부의 재정 상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언제든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연금 지급이 축소되거나 복지 혜택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국가의 지원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재정적,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정적 독립을 준비하라.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독립입니다.
일단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나머지 삶의 질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봉이처럼 돈을 불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늦지 않게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자신이 재정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곧 돈이다. 돈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노년을 맞이할 때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병원비, 약값 등 건강이 나빠지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건강은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신경 써야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 중 하나입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라. 재정적 독립과 건강이 갖춰졌다면 정신적 건강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주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라. 노후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이웃의 한 사례를 들자면 그분은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항상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바쁘게 일만 하느라 못했던 취미를 찾은 것입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고 경제적으로도 작은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노후의 품이 있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인간관계, 삶의 방식을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도, 국가도 나를 완벽히 책임져 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품이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노후에도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진다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성공적인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